해가 바뀌어도 결코 우리가 관심을 밀어두거나 조금 멀리해서는 안 되는 지역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주제만큼은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떤 주제죠? 네, 바로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논란인데요. 그래요.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들은 들려왔는데 그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또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잠잠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해가 바뀌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속 보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대응들이 있는지, 새로운 소식들은 없는지 우리 시시코고 택시가 여러분에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코고 택시 지금 출발합니다. 작년 11월 15일 포항의 평화를 한순간 깨뜨린 진도 5.4의 강진. 그날 저녁 시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을 주입할 당시의 수압이 통상 지열발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자극 정도가 아니라 수압 탓하면 3.0을 넘을 수도 있고 보고되는 곳은 5.6까지 지진이 났다. 실제로 포항 지진의 진앙과 지열발전소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포항 지진과 인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밀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폐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포항 지열발전소에 대해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운영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화산지대도 아니고 이암이라는 거는 진흙니자를 써서 진흙이 굳어서 된 소위 떡돌이거든요. 2011년 지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소가 포항시 흥해에 들어선 건데요.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하에 물 주입과 배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포항 지열발전소. 그 과정에서 63차례나 미소 진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포항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고 지열발전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여러 의혹과 의문들로 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성 논란이 뜨거워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외 전문가 14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또 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변화된 이야기, 해봐야 될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지요? 그렇죠. 그렇죠.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게요. 다 풀어주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예, 그럼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부분은 궁금할 거예요, 그죠?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상관관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데 뭐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이 조금 있나요, 기자님? 새롭게 나온 거는 이제 그 지열발전소의 유발 지진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학술적인 보고서, 논문들, 그게 이제 나왔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게 2018년 4월 26일쯤 해서 국내 한 일간지에 그 미국의
세계적인 그 논문 저널인 그 사이언스지에 네. 국내외 학자들이 그 실은 논문 2편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포항 지진은 포항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임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땅속을 4.3km 정도 파고 들어갔으니까 네. 그 시추공 바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게 진원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있다고 하면 경주 지진까지도 네. 포항 지진에 의한 2017년 11월 15일 날 있기 전에 벌써 63회의 유발 지진이 그 전에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유발 지진들이 경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주 지진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아주 충격을 줬습니다. 포항만이 아니라 경주까지도 지열발전소에 영향이 있다라는 논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야. 네.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그런 내용이 실렸다고 하니까 네.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사실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들어요. 네. 시민분들도 모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뉴스 안 되고 알려지지가 이슈가 않았죠? 안 되고 그러게 예.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중앙 언론이 아마 그거를 이슈화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알려졌는데 사실 그 다음은 지역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여론,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의 어떤 그런 그 전파와 확산 그게 필요한데 그게 좀 반향이 약했는 거죠. 네. 지금 정부에서 조사단이 꾸려져서 네.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포항에서도 지금 별도로 연구단을 뭐 만들어가지고 네. 조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거는 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건 포항시가 아주 좀 신중하게 잘 대처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내외 학자들로 정밀조사단을 이제 출범을 시키니까 포항에서는 뭐 자발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학자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동대와 포항공대,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지역 언론, 또 주민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별도의 전문가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동연구단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그 연구단도 나름대로 정부의 국내 조사단만큼은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전문성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비판의식, 그 다음에 그렇죠. 열정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동대와 포스텍 정도 되면 굉장히 어떤 유명한 전문가들도 많고 네.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정부에 대응해서 발빠르게 신중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성과들이 나왔나요 혹시? 얼마 전에 포항에 공동연구단이 이제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이언스 논문을 비롯해서 국내외 학자들의 유발지인론 어떤 그 구체적인 근거로 잘 제시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벌써 이제 1년 정도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등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네. 올 2월경에 이 정부의 정밀연구단이 연구조사 결과를 이제 그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바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럼 한 4월경에는 정부가 어떤 포항 지진의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벌써 부정적인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정적인 의견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정부의 정밀연구단을 구성한 발족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항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열발전소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그러니까요. 산자부인데 거기서 또 학자들을 조사를 거기서 또 한다고. 발주해서 조사를 한다. 그거는 어떤 사고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그걸 뭐 원인 조사까지 그렇죠. 밝히고 발표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건 예. 누가 보기에도 사실 상식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시민들은요. 네.
지켜볼 기다림의 마음들은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뉴스들을 보다 보면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네.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네. 이제 연수차 또 조사차 네. 외국을 다녀왔는데 네. 아이고 이게 참 입방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랬죠. 예, 어떤 일이었죠? 그렇죠. 어떤 그건 일? 이제 연수라기보다는 정말 현장 확인이고 어떤 조사죠. 포항시의원 15명은 지난달 29일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스위스로 공무국외 여행에 나섰습니다. 목적은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열발전소를 영구 폐쇄했다는 스위스 바젤에 가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펴낸 보고서, 바젤 대신 리헨 지열발전소를 방문했다며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실 이곳은 지열발전소가 아닌 지하온수를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시설, 일종의 온천공을 지열발전소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후 방문지도 애초 계획서와 달랐습니다. 스위스 쥐리히 치유의 숲 견학은 융프라우 관광으로 변경됐고 독일 뮌헨의 생태 신도시 방문은 자동차 회사인 BMW 박물관 탐방으로 대체됐습니다. 해외 연수에 나선 의원들은 경제산업위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15명, 경비는 1인당 300만 원씩, 예산 4,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해외 가서 무슨 온천에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스위스 바젤 가서 담당자들 만나지도 못했다. 근데 정말 더 이상 뭐 어떤 게 설명 안 해도 시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6월 달에 이제 포항의 그 공동연구단의 일원으로서 같은 코스를 다녀왔거든요. 네. 변호사, 그 다음에 학자들, 공무원들과 함께. 근데 저는 그 시의원들의 요번 그 방문에 그거를 무슨 평가하기 전에 그 당시에 공동연구단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왔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랬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는 그때 3박 6일간에 정말 촘촘한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유럽을요? 예, 유럽을. 네. 정말 비행기 안에서 거의 정말 지내고 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고통을 어떤 들어주기 위한 그런 우리가 지금 그 해외 활동이기 때문에 정말 알차게 다녀와야 된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정말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의외롭게도 시의회는 우리가 다녀온 그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그 욕을 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보고서를 냈는지 저는 정말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지열발전소 앞으로 왔어요. 지금은 운행이 지금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뭐 사람도 보이지 않고 조용하긴 한데 네. 조용해서 그런지 왠지 오니까 또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네, 아유 정말 원흉이죠, 원흉. 그렇죠. 그러게요. 예. 예. 공포의 덩어리고. 네. 사실 뭐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소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거 혹시 뭐 정부에다가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한 네. 그런 활동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조금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왜 이 연관성을 우리가 꼭 밝혀내야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상이라는 걸 빠뜨릴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연지진이 아니고 유발지진이라고 인재라고 그렇게 시민들이 어떤 규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평생 그쪽에서만 연구한 과학자들이 오히려 그걸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내야죠. 앞으로 뭐 밝혀져야 될 것들도 많고요. 네. 규명돼야 될 것들도 많고요. 또 우리 시민분들이 더 관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거고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을까요? 네.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죠. 그런데 정말 포항 지진이 일어난 후에 흥해읍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포항 시민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적 피해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금을 다 가게 놓고 했는데 얼마 전에 사실 강릉에서 고등학생들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사망한 어떤 3명의 고등학생 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보일러를 뜯어서 국과수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과연 정부는 이 포항 지진이 어떤 사망자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건 아니겠죠. 그러자고 하면 우선 포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정부에 정말 명명백백하게 원인을 밝혀줄 것을 하나된 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진이 나기 전에는 지열 발전소가 포항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네. 모쪼록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안전하고 건강한 포항시를 위하여! 지난주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죠. 그죠?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이야기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시콜콜 신문고.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도 크고 설레고 그러네요. 할 말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네. 흥 있는 분들도 있고 고발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우리 택시는 언제든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또 어떤 새해 소망들이 있는지 지금 들으러 가자고요. 네. 출발! 여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이 계실런지요? 운동선수실까요? 그러게요. 이게 계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네요. 야, 이 체육관이 있었네. 네. 야. 와. 밖에서 볼 때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네. 들어와 보니까 제대로 된 체육관이 체육관이에요. 안에 있습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가는 시시콜콜 택시가 오늘은 주제에 딱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것까지 왔거든요. 그랬죠. 와보니 계셨고 네. 와보니 체육관이더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누구시길래 저희를 오늘 부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지역에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특수체육이라는 장애인분들께 신체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홍승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그냥 일반 체육관은 아니었군요. 그러네요. 네네. 이야.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여기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체육관이 아담하지만 또 있을 건 다 있고 그래요. 깔끔해요. 네.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운동들도 하고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주로 보면은 지적 장애인 모든 여러 종류의 어떤 지적 장애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 지적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 체육이라 해서 비장애인 체육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장애인 체육이라고 하면 일반 비장애인 분들이 즐기는 체육에 비해서 룰의 변형과 어떤 방법과 사용하는 장비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체육이라는 이 안에서 장애인 체육도 똑같은 체육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함께 운동도 하시고 하세요? 네네, 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게는 한 6, 7명부터 적게는 한 2명, 3명까지 해서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장애인 체육이라는 분야가 네.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꼭 있을까요?
장애인 체육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통합인데요. 그 통합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야 되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장애인들과의 어떤 통합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렇겠네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여기 수업 듣는 우리 장애인 학생분들이 수업은 즐겁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잘생겼고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하시니까 예, 수업 내용 굉장히 즐거워하죠. 네, 뭐 수업은 약간의 변형들로 이루어지니까 예. 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농구공이라든지 어떤 무거운 공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풍선을 가지고 변형을 한다든지 다른 용품들의 변형을 줘서 재밌게 운동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뭐 그런 뉴스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성심학교도 그렇고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대회도 하고 수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혹시 있을까요? 예, 저희는 포스짐 FC라고 해서 축구. 예. 우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지적 장애인 분들로 구성된 지적 장애인 축구팀을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축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이나 어떤 자립을 위해서 봄, 가을로 산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름엔 캠프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포항 스틸러스 구단을 통해서 축구 클리닉이라든지 에스코트 퀴즈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말도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람도 많지요? 하다 보면. 네, 보람 많습니다. 예, 어떤 보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한테 이제 운동을 배우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은 운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친구들이 장애라는 어떤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연탄 봉사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생활시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놀아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제 힘이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보람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을 지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거기서 입상을 하고 그 안에서 메달의 색깔이나 개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중증의 친구들이,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들이 줄넘기가 한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장애인 체육은 마라톤과 같거든요.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확한 자세로 한 번을 넘었을 때 그 희열은 그 무엇과도 그 금메달보다도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우와! 안 걸리고 30개. 파이팅! 파이팅! 장애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가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체육을 하시고 싶은 분 같은 경우에는 1577-7976번이라고 전국 공통번호가 있어요. 거기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좀 더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예, 생각하시는 것만큼 기대하시는 것만큼 이 1년 동안에 우리 장애인 체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빛을 보고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장애인 체육 파이팅! 이분들 어머 여기 계시네요. 어머 아름다우신 여성분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누가 또 저희를 부르셨나 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이렇게 우아한 두 분이서 저희를 불러주셨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하고 싶어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새해 들어서
우리 부부로서 바라는 마음이나 또 우리 가족들에게 바라는 마음이나 나 자신한테 네. 소망들.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닌데. 새해 다짐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네. 그러게요. 네. 사실 우리 가장 가까운 시민들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에 그럼 타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아, 그럴까요? 준비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택시 여기 타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지금 승차감이 어떤가요, 지금? 너무 좋아요. 좋죠? 아니, 어머니도 긴장하셨어요? 택시 타면 편한데 좀 얼떨떨하게 긴장이 되네요. 얼떨떨해요? 왜요? 차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차도 너무 좋고 카메라도 많이 있고. 카메라도 많이 카메라도 있고 이쁜 아가씨 총각이 있어서 떨려요. 이야, 저희가 더 떨리네요. 그러니까요. 두 분은 어떤 사이예요?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네, 취미로 만난 친구 사이. 아유, 이제 뭐 신년 맞았는데 작년 한 해 어떠셨어요? 작년 한 해는 너무 공포에 살았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수차례로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가 다른 거는 별 그게 없는데 이제 지진이 몇 번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네, 포항 시민들이라면 뭐 모두 한 마음이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래도 좋은 일도 있으셨겠죠? 예, 좋은 일은 저 스스로 좋은 일을 그냥 만들어가요. 노래교실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스스로 이제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봐서는 또 나이가 짐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전혀요. 전혀 가늠이 안 돼요. 그러게요. 두 분은 어떻게 되세요, 연세들이? 전세가요? 아니, 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하시면서 공개하기 싫어하시나 보다. 공개하지 말까요? 아, 공개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설세면 63살이에요. 딱띠예요, 딱띠. 안 그래 보이시는데. 어머, 자, 다시 한번 확인. 어머, 믿기지 않네요. 그러게요. 우리 정 여사님은요? 저는 개띠입니다. 58년생 개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저희가 시시콜콜 신문거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면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 포항에서 사는데 어머님들이 사는데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아질까요? 네, 일단은 일자리가 조금 퇴직자들도 아직은 나이들이 아직은 일할 나이잖아요. 하면은 근데 일자리가 조금 더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건강이 첫째,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니까 가족 모두 건강하고 또 손자를 보다 보니까 손자가 9살, 7살이거든요. 그 애들 막 바로 이제 크고 건강하고 막 주부로서는 크게 바랄 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죠. 아니, 요새 왜 그 손녀, 손주 봐준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할머니들이. 좀 많이 봐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애기 보다가 사람들이 다 이래 허리 아프다, 뭐 팔 아프다, 골병들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애를 안 보고 이제 한 번씩 이래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이래 보면 안타깝고요. 나이 이제 60 넘고 좀 편하게 살 그런데 손자를 이쁘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행복하지만 한편 너무 힘든 거 보면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요. 맞아요. 네. 보면은 반갑고 보내고 나면 더 반갑고 보내고 나면 더 반갑고. 네. 보고 싶어서 보면은 반가운데 뭐 할머니의 인생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 인생을 조금 가지고 살았으면은 뭐 좋겠습니다. 맞아. 네. 애들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장난감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싸요, 요새? 진짜요. 그죠? 네. 옷값도 비싸고, 그죠? 맞아요. 이제 또 설이면은 또 용돈 나가야 되잖아요. 무슨 날 될까봐 겁나요. 할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갔으니까 그때 선물해줘야지. 네. 또 명절 되면은 뭐 세뱃돈 줘야 되고. 아니 애들이 벌써 지정을 해요. 선물을 뭐. 아, 그래요? 네, 할머니 요거 사주세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할머니 뭘 뭐 요새 뭐 유행하는 거
뭐 그건 아예 지정을 해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해줄 순 없고. 안 해줄 수는 없고. 할머니 되기가 힘드네. 엄마 되기보다 더 힘든 것 같네, 요새는. 네. 할머니 너도 돈 없으면 뭐니? 세상에. 그래도 이게 아이들 보기 힘들고 뭐 해도 자녀분들 보면은 외려 또 짠하죠.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 보고 있으면 네.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보면은 한편은 기특하고 짠한 것도 있고 부모로서는 항상 예, 자식 걱정 안 해도 될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항상 그래요. 뭐 자식들 많이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애 하나 밑에 드는 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을 뭐 몇 군데를 보내고 이러니까 무조건 애들은 학교 가기 전에는 놀려라. 즐겁게 뛰어놀도록 해라. 그러니까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답답해요, 현실이.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아직 뭐 학교 가기 전인데 뭐 유치원에서도 뭐 마치고 오면은 또 어디 보내고 하는데 보면은 그게 제일 안쓰럽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할머니 시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좀 하여튼 교육 정책이 좀 잘 그것도 원만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걱정이기도 하지만 네, 할머니들의 걱정이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그러게. 아니 즐거우세요? 사실 이 말씀부터 들어봤어야 되는데 작년에 즐거웠는지 요즘 생활이 즐거운지 지금의 연세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행복하세요?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뭐 어려움이 있어도 막 받아들이고 이래 하다 보면 막 즐겁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만 있도록 그렇게 뭐 정신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죠. 그거에 되려면 남편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맞다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신명이고 네. 노래 한 작도 들어가시면은 우리 어머니들 기분 좋아지거든요. 예. 한강 돼지했잖아요.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네, 제가 맞아요. 노래 한 곡씩 청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면 청해볼게요. 예. 손 여사님부터 소프리송